여러분, 트러플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뭔가 신비롭고 굉장히 비싸고 전설적인 식재료, 이런 이미지가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야생의 진미를 이제는 과학의 힘으로 길들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입니다. 먼저 트러플이 왜 부엌의 다이아몬드인지 알아보고 야생 트러플이 처한 위기, 그리고 그 대안인 인공재배의 모든 것, 마지막으로 미래의 트러플까지 쭉 훑어볼게요.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트러플이 뭐길래 부엌의 다이아몬드라는 이런 거창한 별명까지 얻게 됐는지 그 전설적인 위상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말은 무려 18세기 프랑스의 전설적인 미식가 브리아 사바랭이 남긴 말입니다. 부엌의 다이아몬드. 와, 이 한마디가 트러플이 얼마나 오랫동안 최고의 럭셔리 식재료로 여겨져 왔는지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죠. 실제로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왕과 귀족들의 식탁에 오르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해요. 특히 19세기 프랑스 상류사회에서는 그 독특하고 강력한 향 때문에 사랑의 묘약으로 불릴 정도였다니까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하디 귀한 트러플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이 자연이 준 보물이 위협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불균형이요. 한쪽에서는 기후변화다, 무분별한 채취다 해서 야생 트러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전 세계 미식가들의 수요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거죠. 공급과 수요의 격차가 정말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트러플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에서조차 블랙 트러플 생산량은 지난 반세기 동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줄어들어 왔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장기적인 추세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야생 트러플이 점점 사라지는 이 상황에서 폭발하는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인공재배라는 아주 과학적인 해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개발된 기술이 아니라는 게 또 놀랍습니다. 트러플을 농장에서, 그러니까 과수원에서 키우려는 시도는 이미 40여 년 전에 시작됐어요. 이 타임라인이 바로 그 중요한 전환의 순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인공 재배 과정의 핵심 비밀은 사실 이 한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균근화인데요. 와,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이걸 나무벌이랑 트러플 균 사이에 맺는 일종의 사업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나무는 균에게 달콤한 설탕을 주고 균은 그 대가로 나무가 영양분을 쏙쏙 잘 빨아들이게 도와주는 거죠. 서로 윈윈 하는 거예요. 이 파트너십이 없으면 트러플은 절대 자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 트러플 농장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트러플이랑 찰떡궁합인 나무, 그러니까 참나무나 헤이즐넛 같은 묘목을 고릅니다. 두 번째, 아주 깨끗한 실험실 같은 환경에서 이 나무 뿌리에 트러플 포자를 살짝 묻혀주는 거죠. 이게 바로 접종입니다.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최첨단 DNA 기술로 정말 균이 잘 붙었나? 하고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검사를 통과한 엘리트 묘목만 골라서 석회질이 풍부한 땅에 쫙 심는 겁니다. 정말 과학적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공들여서 트러플을 키우는데 성공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건 전투의 딱 절반에 불과해요. 다음으로 훨씬 더 중요한 관문이 남아있는데 바로 수확물의 품질과 진짜인지를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바로 오염의 문제예요. 이 표를 보시면 왼쪽이 바로 그 비싼 페리고 트러플이고요.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트러플입니다. 겉보기엔 비슷할지 몰라도 향이나 가치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만약에 이 둘이 섞여서 유통된다면 산업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엄격한 과학적인 검사, 유전자 검사 같은 것들 없이는 농부가 수년간 피땀 흘려 과수원에 투자하고도 결국엔 가치가 훨씬 낮은 엉뚱한 트러플을 수확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이 재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초기에 트러플 재배를 시도했을 때 무려 150개의 농장 중에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수확을 거둔 곳은 단 1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트러플 재배가 고위험, 고수익 농업 벤처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배 기술은 트러플 시장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미래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한번 들여다보죠.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80%.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트러플의 본고장이라는 프랑스에서조차 이제 우리가 먹는 블랙 트러플 10개 중 8개 이상이 야생이 아니라 농장에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냥 변화가 아니에요. 완전히 판이 뒤집힌 거죠. 진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겁니다. 트러플 재배가 이제 더 이상 일부 과학자들의 실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셰프와 소비자, 그리고 농촌 경제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유망한 농업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이 재배 기술이 과연 한때 왕과 귀족들만 맛볼 수 있었던 이 부엌의 다이아몬드를 우리 모두의 식탁 위로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미래가 정말 궁금해지네요.